헐, 방금까지 녹화하던 영상이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고? 하이? 저번에 못 그렸던 그 데포름에 도전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모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얼굴을 그리다가 너무 피곤해서 방송을 그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포르메를 도전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앞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그 뒷부분을 좀 찍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본기만 배우다 보니까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데포르메를 쓴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데포르메를 좀 기술적으로 좀 의도적인 연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저번 시간에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무 이 데포르메라는 게 어려워서 다시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영상 후반부에 예고를 했었죠.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데포르메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영상처럼 시행착오를 제가 겪는 걸 보시면서, 아니, 제가 여러분 대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그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죠. 좋아요. 바로 가볼까요? 일단 그림 준비 끝. 자, 데포름에 저번에 했던 게 측면에서부터, 그렇죠. 측면에서부터 정면으로 이렇게 그림을 확장시키면 되게 편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그렸던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다시 기억을 되새길 겸 여기까지 했었죠. 이거 완전 밤티였던 거고. 그러니까 데포르메의 궁극적 형태가 이런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 너무 정면이 어려우니까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넘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추가로 그려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쇼츠에 올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이 정면이 여전히 어렵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그리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 눈, 코, 입에 대한 그 모양을 제가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비례들이나 이런 모든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 어떤 영상에서 누군가가 그 모작을 하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작? 아, 그래.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모작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그려버리다니. 그래서 모작까지는 아니고 좀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참고해서 그려보려고요. 이번에는. 측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뭐 머리카락도 이렇게 잘 흐름을 만들어 놨고 한데 정면이 안 돼. 정면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깨끗한 종이에다가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한번 거시기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볼게요. 제가 핀터레스트에 데포르메라고 검색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미소녀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그 디즈니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어디선가 게임이나 만화에서 볼 것 같은 그런 형태를 많이 그려놓더라고요. AI한테도 좀 물어봤었는데 이 데포르메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생략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작정 아름다운 것만 데포르메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추구해야 될 방향, 그러니까 이런 대중적인 방향, 그런 거는 결국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 생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인간보다 훨씬 많은 게 생략돼 있잖아요. 불편한 불순물이 눈에 안 보여. 그 인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만 보면 다 담아놨죠. 정보들을. 눈을 어떻게 이렇게 그릴 생각을 했을까? 눈 모양을. 이렇게 위에 세모처럼 이렇게 눈꺼풀의 위쪽이 뾰족하도록 이렇게 그릴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신기하다. 이 발상 자체가 신기하다. 완전 눈을 감고 있어, 거의. 그쵸? 늙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되게 잘 표현했네. 아까 모작이란 단어가 있었는데? 모작. 모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름다움, 그런 거죠? 이거 왜 콜로소로 들어가져 버렸냐? 이거 광고였구나.
역시 광고가 잘하네. 이게 모작인가? 모작하라는 건가? 아, 이거 뭐임? 시오 자세 포즈. 딱히 모작할 게 없고 그냥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맞나? 그러니까 보면 좀 되게 군더더기 없는 선들이죠. 이렇게 예쁜 인물들이요. 음. 얼굴에 선이 딱히 없어. 이렇게 매끈하잖아요, 뭐가 다. 음. 모방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모방할 걸 못 찾겠어요. 이런 눈 되게 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눈이죠. 정면을 좀 보고 싶은데 정면 이런 거 그리고 옆모습 어허 이거 완전 정면이네 이런 거. 근데 뭔가 모르게 부족해.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낄까 내가? 이거? 이거 진짜 단순하게 잘 그렸다. 군더더기가 없잖아. 이런 초생략된 눈. 그런 걸 먼저 목표로 삼아 봐야겠네요. 최대한 생략하는 거. 여기 있는 눈들은 다 땡글땡글하다. 그쵸? 땡글땡글해. 왜 다 땡글땡글하지? 그냥 알고리즘 같은 건가? 난 눈을 땡글땡글하게 그리지 않는걸. 요런 눈? 아, 근데 눈동자가 너무 크지 않나, 이거? 아니야, 이게 아름다움이야. 이게 대중이야. 아니야. 이건 이건 아니야. 모르겠어, 사실. 여기도 눈동자가 엄청 크네. 눈동자가 커야 되네. 여기도 눈동자가 엄청 커. 눈동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What? 너무 어려워. 아니, 이런 눈이 복잡해져. 봐봐요. 아래 커플에 신경 쓰고 애교살까지 넣어야 되고 너무 복잡해지잖아. 쌍꺼풀까지 묘사한 거 봐서. 이러면 데포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 차라리 이런 눈. 이러니까 내가 밤티 눈이라 그리지. 대충 실습을 할 때가 온 것 같아. 제가 어떤 느낌을 얻게 됐거든요. 실험을 해봐야겠어. 그때도 그렸지만, 그때 그린 걸 가져오자. 다시 그리지 말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눈 그렸던 거. 눈 그린 거를 토대로 어떤 눈을 그려야 되는 거냐면, 일단 눈동자만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쵸? 충분하죠. 지금 정보 전달이 더 필요 없어. 생략이 최선인 거거든. 생략.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모습들. 전의 그림들을 좀 소환해 볼까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생략할 거를 발굴해야겠다. 이런 것도 그릴 때, 이런 거 따라 그릴 때, 어떻게 따라 그리면 좋을까? 돼지 콘데, 이거 완전? 요런 느낌이요? 이거 되게 어이없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느낌이 되게 비슷해, 보면. 이 정도만 나타내도 사실상 정보량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이런 머리 스타일 한 여자가 이런 눈빛을 하고 있네? 라는 그 느낌적인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완전 생략된 거지. 이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니까 되게 깔끔하다 이거야. 우리 눈이 이상적인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데포르메라고 할 것이냐. 저번에 분명히 뭐 아기, 고양이 막 이러면서 보호 본능이나 이런 요소를 또 추가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략이 빡세게 딱 들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그런 본능이나 그런 보호 본능, 막 귀여움 이런 거를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그렇죠. 일단 여자라는 그 이미지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대략 이 헤어스타일, 이 차밍 포인트 이런 게 뭔가 수줍음 그런 느낌도 있고 코가 답이 없네. 그 아름다움을 눈에다가 조금 넣어볼까요? 아까 동공을 엄청 크게 그리던데 동공을 좀 크게 그려볼까? 과유불급이건을 이렇게 크게 그린단 말이냐. 이 어느 그 선을 지나쳐 버렸죠. 그거 뭐냐 경계 무슨 경계라고 하더라? 여기 쌍꺼풀까지 넣어. 약간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좀 X인 것 같아. 일단 눈은 고칩시다. 어떤 눈이었더라? 너무 흐리멍텅하게 뜨고 있는데 눈은 흐리멍텅하게 떠야 돼. 흐리멍텅하게 떠야지. 귀도 더 크게 볼까? 저번에 했던
그게 생각이 나네. 저번에 엄청 크게 했잖아요, 귀를. 그쵸? 보호 본능. 입은 그냥 크게 그려버리고, 눈이 좀 에반데? 다시 사진을 참고하고 싶은데, 다시 찾기가 번거롭네요. 그러면 요 눈을 기반으로 한번 또 다른 사람을 그려봅시다. 불필요한 선 없이 되게 거시기하게 생략을 과감하게 그려봅시다. 이 사람은 분명히 콧대가 높을 거야. 약간 요런 느낌? 이런 입술이 얇은 사람이야. 요런 느낌 아닐까요? 얼굴이 골격이 되게 넓어. 미남은 아니네요. 앞머리가 내려와 있어. 이렇게. 눈이 큰 줄 알았는데 안 컸어. 좀 더 키워주고. 어때요? 이런 것도 데포르메인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움이랑은 좀 다르죠. 도대체 얼마나 오바를 떨어야 그런 미소녀가 탄생하는 걸까? 정말 의문이야, 의문. 아까처럼 동그란 눈을 그려볼까?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보는 로우 앵글인가? 조금 애매한데? 살짝 옆모습도 그려볼까요? 땡그란 눈으로? 아, 되게 이상해지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나? 잠깐만. 생각보다 더 이상해 버리는데? 뭐야, 카메라가 제대로 안 돼 있었네. 어허이. 카메라가 안 돼 있었네. 얼굴 형태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그 짱구스러운 얼굴 있잖아요. 짱구. 제가 어릴 때 또 짱구 엄청 잘 그렸는데. 짱구, 삽, 이런 모습? 이런 볼따구 있잖아요. 볼따구를 그려줘야 돼. 오, 허이, 허허이. 짱구스럽게 어떻게 그리지? 아, 최악이다, 이거. 최악의 선이었다, 방금. 아, 이러면 또 너무 어른스러워지네. 코가 더 위에서 딱 그시기 돼야 되나? 아이, 참. 어렵다. 입도 더 위에 그립시다. 입이 코랑 떨어지니까 좀 나이 들어 보여. 이렇게 되니까 이쪽 눈이 너무 떨어져 보이는걸? 코랑 입이 이렇게 너무 오밀조밀해 버리니까 어떤 비례를 벗어난 코였어. 그러면 아까처럼 콧등을 떨어뜨리자.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코가 무슨 마이클 잭슨 코 같냐?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야. 이까지 와야 돼. 귀가 이렇게 클 테니까, 귀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를 이렇게 마음껏 덮고 있는 머리카락. 이런 느낌 어떨까요? 두상도 엄청 커지면서 보호 본능. 아까 그 땡그레한 그 눈, 뾰족하게 모아지는 귀칼 입. 이러면 뭔가 입술이 섹시해 보이잖아. 민입술. 딱 이러면 미소녀? 미소녀 됐나요? 이렇게 귀가 살짝 보이게 해도 되고, 뭐 다 덮어도 되고. 저는 요런 약간 싹 말린 이런 단발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목이 이런 식으로 올 테니까 약간 장난스럽게 옆에 딱 돌아보고 있는, 돌아보고 있는 그런 옷을 이런 식으로 입혀줄까? 근데 이러면 오류가 생기는데 연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너무 목이 많이 꺾여. 뭐 그림적으로 허용해도 되는 선이긴 한데 그래도 고쳐볼게요. 이거보다는 덜 꺾여야 돼. 어깨를 살짝 으쓱하는 느낌으로 힛! 이런 느낌?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너무 아가손인가 이거? 아가손이라 귀엽죠? 근데 너무 남자손 같은데 손가락이 더 얇아야 돼. 그래야 섹시해. 너무 작다 손이. 이렇게 작아도 되나? 좀 키워볼까요? 손을 좀만 키워볼까? 만화라서 좀 작게 그리긴 하는데 손을 늘 못생기게 그려왔어서 예쁘게 그리는 게 굉장히 어색하구만. 이 정도 사이즈 좀 적절한 것 같죠? 더 커도 이상해져. 왜냐? 미소녀니까 선이 진짜 조금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적절한가? 음. 아, 이 컨셉으로 그리니까 되게 잘 그려지네. 이렇게 눈을 이 모양으로 딱 정해놓고 그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네요. 왜 이렇게 땡그랗게 그리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 약간 귀칼 느낌 나는데, 그쵸? 이 모습, 이 표정, 이거 약간 귀칼 아닌가? 이거 뭐임? What? 귀칼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거 귀칼 아님? 탄지로? 오해. 이러면 탄지로잖아. 나니? 아, 귀칼을 그려버렸다. 귀칼? 귀칼 어떻게 그리지? 탄지로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그러네.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만화를 검색하면 되는 거였어. 탄지로? 탄지로.
작가가 그림을 그래 막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렸었네. V자에서 막 볼이 작고 턱이 이렇게 뾰족해 얘는. 그리고 얘네도 참 귀가 컸었다. 귀가 이렇게 크네요. 딱딱딱 각져 있고. 아, 딱 귀 진짜 크게 그리네. 하트. 온갖 액세서리 장신구 다 한 탄지로. 맞아. 귀칼도 데포르메가 참 많이 들어간 그림이야. 작가가 여자분이셔서 그런지 진짜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과감한 그런 데포르메를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코도 아주 과감하게 날렵해. 이 정도요? 코가 이 정도로 이렇게 탁 돼 있어. 난 이렇게 못 그려. 이렇게 그릴 생각조차 못해. 대단하신 거죠, 아주. 결국에는 어떻게 끝났냐? 우리 그림의 흐름을 지금 되짚어 보면 이렇게 생략화 한번 해봤죠? 생략화를 해보면서 여기에 뭔가 과장을 조금 더 하면서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 경계에 들어서 버렸어. 무슨 경계라고 했었죠? 아무튼 인간같이 안 생겼어. 이것도 인간같이 안 생겼는데 차라리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괜찮아. 이렇게 애매한 데포름에는 이상하다. 이 이상함에서 제가 진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려도 안 예쁘고 이상해지니까 점점 더. 저번에 그 철수랑 영희 있잖아요. 징그러 그런 것처럼. 근데 차라리 아예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버리거나 그리는데 되게 단순하게 그려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넘어선 어떤 요런 짱구처럼 어떤 이런 눈 땡그랗고 요런 거 이쪽으로 가버리면 되게 데포르메가 편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모양을 딱 정해놓고 하니까 눈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 딱 요 모양. 근데 얼굴형이 또 고민이네. 얼굴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제가 그렸던 게 여러 번 그리면서 지금 시행착오 쌓은 건데 눈 밑으로는 약간 볼록함이 있어야 돼. 눈 밑으로는 볼록함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조금 좁아줘야 돼. 그러니까 생략해보면 요런 느낌이라나? 아닌가?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동그랬다. 요 정도 각도? 테두리가 이 정도 각도 괜찮네요. 어이구, 이것도 카메라가 잘렸네. 요 정도 얼굴 각도 괜찮네요. 근데 눈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거? 너무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무서워. 헉? 뭐야? 눈을 왜 그렇게 떠? 헉? 이렇게 하니까, 방금 봤어요? 이렇게 할 때 뭔가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확 몰아치는 그 느낌? 지금도 봐봐요. 오, 살벌해. 내가 잘못했어. 눈꺼풀을 이렇게 하니까 두께감이 생기면서 좀 덜 치켰던 것 같다. 원한을 조금 덜어내줬죠, 제가. 진정하라고. 다리 칠해졌네. 눈을 칠하니까 칠해졌네요. Get it? Damn. God damn. Yeah.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무서워졌는데? 호러인데, 이거 호러?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네. 재밌다, 이런 거. 그러면 사실 해볼 거 다 해본 것 같거든요. 댓글에 전신을 보여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뭐야, 왜 안 되고 있어? 녹화가? 대참사. 이게 언제부터 안 된 거지? 님들. 제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대참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제가 촬영하는 중간에 이 카메라가 꺼졌었나 봐요. 꺼진 줄도 모르고 계속 그림 그리고 있었네. 이 데포르메를 하다가 어제 공교롭게도 영상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충전을 제대로 하면서 이 전신 데포르메를 한 번 더 해보려고요. 이렇게 인물 두 개를 다른 포즈로 한번 그려볼 거고 이 느낌을 그냥 그대로 결을 타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그린 게 정말 단순한 쉬운 버전의 데포르메를 한 건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즈를 그려볼 건데 어제 옆모습 한번 했었죠? 옆모습이랑 이렇게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한 이런 포즈를 한번 그려본 건데
사실 제가 뭐 인체를 보고 그리는 건 잘하지만 이렇게 안 보고 상상으로 그리는 건 많이 안 해봤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해봤지만 또 이런 것만 하는 사람에 비하면 많이 안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좀 다양한 포즈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포즈를 참고로 해볼까? 포즈 참고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거를 전신으로 검색해보자. 전신. 이런 과투시 들어간 것도 도형화할 때 좋은데, 근데 안 땡기네요. 이런 거 되게 멋지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냥 한번 해볼까? 형태는 잡아야 되거든요. 큰 귀. 너무 한 번에 그렸나? 하지만 이미 형태를 이렇게 좀 잡아놨으니까 한 번에 그리실 수 있겠죠? 이건 레퍼런스를 지금 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쉽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죠. 눈썹을 안 그렸었네. 이렇게 좀 당찬 느낌으로. 무릎이 일로 와야겠는걸? 그래서 지우개가 필요하네요. 발이 좀 이상한걸? 좀 이거를 그려봐야겠다. 이 위에 어떻게 될지를. 이상하네, 확실히. 이거는 앞쪽을 바꿉시다, 앞쪽을. 골반, 가슴 이렇게 되고, 골반이 여기서 시작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여성스러운 신체 부위는 결국에 골반이랑 가슴이란 말이죠. 이 부분들을 좀 더 잘 보이게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쪽은 옷이 팽팽해지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다리가 좀 더 뒤로 가야겠구나. 이거 이상한데? 내가 놓친 게 뭘까? 내가 놓친 게 뭐지? 골반 넣어주고 치골이 여기까지 올라야 되네. 이렇게 돼야겠구나. 앞쪽 허벅지가 약간 이런 느낌의 각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 인체가 옷에 가려진 부분이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쪽 팔도 이상해져. 자, 역시 한 번에 그리는 게 형태가 좀 틀어지네. 내가 형태를 처음부터 제대로 안 잡았었다. 어깨가 여기고, 이쪽에는 일로 올라갔고. 음, 뭔가 안 예쁜데. 다리의 굴곡을 좀 없애봐야겠어요. 너무 현실적인 모습이 안 예쁘게 만들어. 발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살짝만. 이쪽 라인이 좀 이상한데? 발 그리기가 너무 어렵다. 옷이 진한 색이기 때문에 옷도 색칠해주고, 이 손목에 있는 건 시계예요, 시계. 여기도 진한 옷 색깔. 이건 가방이에요. 가방이 사실 옷보다 더 진한 색인데 살짝만 더 진하게 합시다. 가방끈. 그리고 치마 주름. 신발. 이런 사실적인 묘사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 사실적이야, 너무. 어떻게 이런 모습을 안 그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생략시킬까? 그냥 여기도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으로 덮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적절한가? 너무 처절한 표정인데? 영혼 빠진. 그쵸? 가즈아. 네, 이런 거네요. 어때요? 좀 적절한가요? 레퍼런스 삼아서 한번 데포르메를 많이 줘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조금만 위에 뽕을 주자. 이렇게 머리카락도 휘날리고 얼굴 외곽선도 좀 더 해주고 카즈아. 넥타이. 이 정도 더 그리면 좀 투머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포즈를 보고 그린 거. 어제는 두 개 다 안 보고 그냥 그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진짜 지우개질 많이 했어요. 너무 열심히 많이 그리다 보니까 카메라가 꺼진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렸던 거지. 뭔가 이거 어제 거랑 비교하니까 확실히 발전한 것 같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번엔 그냥 안 보고 그려봅시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뭘 그릴까? 좀 쪼그려 앉아있는 거 그릴까? 그래보자. 무표정으로 멍 때리는 그런 느낌? 이건 좀 싫어하는 표정인데? 이거보다 더 멍 때려야 돼. 안 돼!
이런 입이 아니야. 그냥 입이랑 좀 뭐라 해야 되나? 위로 올라가니까 좀 싫어하는 느낌 나네. 이거야. 이런 느낌? 이걸 정수리에서부터 이게 너무 동그래 머리가. 각을 한번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개골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두개골 따라 떨어지다가 이렇게 웨이브 때문에 이렇게 뻥긋한단 말이지. 그쵸? 상체가 어디에 어떻게 와 있을까? 상체가 이렇게 와 있다. 그러면은 골반이 여기 있고 골반 더 올리자. 여자라서 골반이 좀 옆으로 넓어야 돼요. 이런 자세로 할까? 그냥 이런 자세? 아니야, 이건 진짜 롱다리가 돼버리네. 다리를 좀만 줄입시다. 다리가 무릎이 와봤자 겨드랑이에 끼는 정도만 오면 되거든요. 여기 이 손 쥐고 나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손을 여기다 넣자. 이렇게 적게. 그리고 이쪽 손은 어깨를 여기로 해서 따닥 손을 여기다 이렇게. 어깨가 제가 그려보니까 너무 내려가 있었네요. 어깨가 여기랑 여기여야 해. 여기도 힙이 완전 헬창 힙인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선으로 그립시다. 여기 엉덩이로 이어지는 선이 살짝 이렇게 접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팔 살짝 겁먹은 느낌도 있는 살짝 이렇게 안으로 손을 모으고 있는 손바닥 쪽이 안으로 그러려면 이런 손가락 있죠, 이런 손가락 이런 느낌 하고 옷을 입혀. 이제 이러고 옷을 입혀야 돼요. 옷을 어떻게 입힐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을까? 일단은 쪼리 슬리퍼를 신고 있어. 쪼리 그리고 반바지 좀 짧은 반바지로 할까? 짧은 반바지 입고 이 부분도 좀 부자연스럽네.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울까? 쇄골뼈랑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돼. 승모근 또 없애주고 훨씬 낫죠? 머리카락을 좀 더 이렇게 줍시다. 그리고 나시 입힐까? 나시 투시가 좀 안 맞나? 무릎은 항상 피가 많이 몰리는 부분이더라고요. 뭔가 불그스름하더랄까? 그래서 무릎 쪽은 이렇게 색칠을 조금 해주고 이 팔꿈치도 주먹도 이렇게 피부가 팽팽해지는 부분 위주로 어깨도 이 코도 한번 이렇게 색깔을 줄까요? 입술도 살짝 턱도 볼도 살짝 뒤꿈치랑 뒤꿈치 복숭아뼈도 살짝 주고 그리고 발가락도 살짝 꺾이는 부분들에 살짝 줘요, 색깔을. 이러고 엉덩이에도 살짝 이렇게 아랫부분 쪽에 꺾이는 부분, 팽팽해지는 부분. 이거 약간 뭔가 보고 넘어졌는데 충격받은 그런 느낌이네. 헉, 이런 느낌. 아이고, 이런 느낌? 망연자실. 아래쪽에 아랫눈썹 살짝 주면서 여기 색칠을 해도 되는데 색칠하면 좀 음침해지더라고요. 뭐 그거 좋아하시면 그냥 음침하게 그려도 되고 이게 머리카락이 여기 정수리에서부터 뻗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쭉 쭉 쭉 해서 여기가 이런 느낌이 돼주면 좋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말려. 여기는 과감하게 꼭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요. 해서 색칠해. 이것도 빛을 받는 부분은 색을 살려줘도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 이러면 여기 빛을 받는 것 같잖아. 이렇게. 잘 찍히고 있나? 아, 다행이다. 잘 찍히고 있네. 찍히고 있어. 네. 요런 느낌? 접히는 부분 색칠 좀 해주고. 이 선은 없애고 싶네? 거슬리네? 약간 이런 거. 방금 뭐였지? 헐, 이런 느낌? 어때요? 데포르메 하니까 좀, 보호 본능 좀 살아나나요? 보호 본능? 귀엽고 섹시하고 막 그런가요? 이 바지는 진한 색깔로 할까? 색칠을 해보자. 넋이 나간 거야, 얘는. 헐, 방금까지 녹화하던 영상이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고? 이런 표정인 거야. 넋이 나감.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이게 사실일 리 없어.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꿈이야. 이런 느낌? 네, 다 그렸어요, 님들. 더 그릴 것도 없어, 이제. 신발만 색칠 좀 해볼까? 제가 쪼리를 까만색을 신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신는 거랑 좀 비슷하긴 하네. 하다!
다 그렸습니다, 님들. 데포름의 전신 2개 다 그렸죠? 별 말씀을요.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죠. 저희가 한 게 뭐 있다고, 하하하. 아니에요. 저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아무튼, 오늘 데포름에, 네? 오늘 데포름에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진짜. 이게 찐찐찐찐막이었습니다. 근데 하니까 좀 느네요, 확실히. 나에게 익숙한 그런 그림체를 찾고 이거대로 그리고 막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할만한 것 같아. 재능 없는 줄 알았는데 재능 좀 있을지도 몰라요, 저. 이렇게 일희일비 해버렸다. 예. 그래서 좀, 촬영에 이슈가 있긴 했지만, 데포르메를 오히려 더 그림으로써 실력도 더 늘어버렸다. 그쵸? 그래서 데포름에 그려보니까 확실히 좀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것도 요거보다 요게 훨씬 낫죠? 제가 봤을 땐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닌가? 거기서 거긴가? 근데 제가 어떤 결을 찾은 것 같긴 해요. 저한테 익숙한 어떤 그림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아니면 따라 그렸는데 이게 나한테 맞춰진 건가? 어쨌거나 이 그림 스타일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돼서 막상 그려보니까 좀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리던 어떤 사람들 그런 거보다 진짜 예뻐요. 제가 좀 일부러 좀 한 가지 하나의 캐릭터만을 좀 이렇게 그렸는데 괜찮네. 제가 나중에 만화를 그릴 일이 있다면 약간 요런 그림체로 그릴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만화가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진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막 정말 어릴 때? 왜냐면 머리가 월로 왜냐면 그때 제가 짱구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저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짱구처럼 그릴 수도 있지만 요런 느낌으로도 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이틀에 걸쳐서 이런 그림들을 그린 게 그러네요. 정말 새로웠네요. 저의 그림 스타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런 그림들에 도전을 해보는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정도로 재밌게 막 신나서 그릴 정도로 그런 열정은 이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이런 핑계 삼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전혀 안 해봤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요런 데포름에 한번 그려서 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커뮤니티에 여러분들 이미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하나하나 다 답글 달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림 공유해주세요. 저 보고 싶습니다. 전신 데포름에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신 분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아무나 처음부터 데포르메를 도전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그리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이 말 너무 웃긴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기본기가 돼 있거든. 저는요. 그래서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이 데포름에 도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고요. 사실 인체 쪽, 전신 쪽은 좀 쉬웠어요. 이 얼굴에 비해서. 얼굴을 이런 스타일로 그리는 게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찾는 게 힘들었지. 사실 딱 찾아가지고 고정해 놓으니까 인체는 크기만 달라졌지 그 어떤 비례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인체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포르메를 공부하기 전에 인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네. 인체를 먼저 해야 되네. 근데 인체를 먼저 하려면 그러면 또 너무 할 거 많아지는데. 인체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크로키 해야 되고 투시 공부, 명암 공부 거기에서 드로잉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하고 따라 그리는 그 약간 소묘 같은 개념? 소묘로 넘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투시 명암을 다 하고 나서 소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소묘로 들어간 다음에 비례가 있어요. 비례.
비례가 있어요. 비례 공부를 하고 비례 공부한 다음에 투시 단계에서 도형화를 어느 정도 터득할 수 있으니까 비례 다음에 해부학 요렇게 가야 되네.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크로키, 투시에서 도형화 배웠고 명암 단계에서 이제 소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비례. 근데 비례는 해부학 하면서 할 수 있어. 비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해부학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체 공부에 비례랑 해부학이 있는 거지. 비례랑 해부학. 그러니까 이 다음이 인체 공부가 되는구나. 기본기 다음이 인체네요. 저는 인체를 조금은 해봤어요. 그래도 조금이 아닌가? 많이 해보긴 했는데 공부로서 하진 않았고 그려보기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례는 어느 정도 아는 상태. 그렇다 보니까 요 데포르메 할 때 그래도 괜찮았다, 할만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공부가 좀 덜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헤매실 거예요. 왜냐면 데포르메 하기도 힘든데 여기서 인체 공부랑 막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어야 돼. 그러면 진짜 막막해지거든요, 앞길이. 그래서 데포르메 사실 그렇지. 막 그리다 보면 되지. 재밌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근데 순수하게 재미로만 그리지 않더라도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처럼. 저는 재미를 이제는 다 갉아먹은 상태예요. 모든 재미를 다 불태운 상태. 그래서 더 태울 연료가 없어. 그냥 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리는데 그리다 보면 또 몰입이 돼. 몰입하다 보면 또 재밌어. 약간 그런 느낌? 만약에 하다가 데포르메 트라이 해보시다가 어렵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본기를 한번 해보세요. 기본기. 기본기는 뭐다? 저의 온라인 드로잉 클래스를 들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 크로키랑 투시, 명암, 그리고 드로잉까지 커리큘럼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드로잉 그냥 쌓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얼리버드 혜택으로 5만 원 할인까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해부학이나 인체 공부, 비례 이런 거는 저는 루미스 책 추천드릴게요. 근데 뭐 다른 책 엄청 많던데 저는 루미스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인체 그 비례만 어느 정도 알고 근육 위치들 막 이런 것 좀 알면 결국에는 누드 크로키로 모든 걸 다 압살할 수 있어요. 제가 군인일 때 그러니까 1학년 대학교 다니고 휴학한 다음에 군대를 가잖아요. 저는 운이 좋게 상근을 걸렸거든요. 그 상근이 뭐냐, 이제 군인인데 출퇴근하는 거야, 집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누드 크로키를 다니는 데다 썼어요. 퇴근하고 누드 크로키를 그리는데 와, 이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서 실력이 또 일취월장했어, 그때 당시. 그 전에도 뭐 남들이 잘 그린다 잘 그린다 했었는데 그 전에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크로키를 누드 크로키를 하고 나서 처음 크로키가 있죠. 근데 이론 기본기 다 알게 되고 나서 인체 공부까지 한 다음에 하는 누드 크로키는 또 달라요. 이때 제가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복학을 딱 하니까 어떤 그 동기 형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기수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저 혼내는 줄 알고 형이 막 쭈뼛쭈뼛 왜요 이러면서 갔는데 그 아무도 없는 곳으로 저를 불렀었단 말이죠. 갔는데 저한테 기설아 너처럼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놀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때 아마 그랬지 싶어. 그냥 많이 그리면 돼요 이랬던 것 같아. 그 뭣도 모르니까 저는 그냥 제 그림 그리는 거에 심취해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잘 그리게 되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정말요. 그냥 즐겁게 그림만 그리고 있었거든. 근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감각부터 쌓으셔라. 대학교 미대 가도 감각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타고나는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많이 그리면 감각이 늘어요. 선을 어떻게 부드럽게 쓰고 진하게 쓰고 막 이런 거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거 저도 지금 못해요. 옛날엔 그걸 제가 다 했었다니까.
이게 타고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거를 이런 감각을 발달시킨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진짜 날아다닙니다. 선이. 이렇게 뭔가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 그림을 그리면서. 왜냐? 내 손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거든. 누드 크로키 해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그거를 해본 사람이면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건방진 말이었다. 죄송해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게 잘 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말했나, 이거? 아무튼 일반적인 그림이 뭔지 저도 다 잘 알아요. 그리고 잘 그린 그림이 뭔지. 저는 아직 한참 멀었죠. 왜냐, 이제 시작하는 건데. 물론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그냥 이 말인 것 같아요. 기본기가 답이다. 그러면 결국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 저희 드로잉 강의가 답이 되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저는 제 드로잉 클래스에 대해서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정신없이 만들고 막 여태 올려왔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명암 챕터 3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명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차례인데 챕터 2가 끝나고 나서 챕터 2가 투시거든요. 투시가 딱 끝나고 나서 저의 수강생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정말 감사하게도 한 분 계신 분께서 답글을 그 챕터 2 마지막 강의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챕터 2 강의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투시가 이론 강의거든요. 이론 강의라서 저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강의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안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찍긴 했는데 그런 댓글이 달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재밌게 찍었었나?' 하고 제가 찍었던 그 강의들을 다시 좀 봤어요. 봤는데 잘 만들었습니다, 님들. 진짜 괜찮은 강의니까 한번 진짜 들어봐 주세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제 강의 링크 받으실 수 있게 한번 남겨 놓을 테니까요. 제가 저희 강의를 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고정 댓글로 가시면 구글 폼이 나와요. 이 구글 폼에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좀 한 다음에 그리고 링크를 열어드립니다. 링크가 위아래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거는 그 그림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북이 있어요. 가이드북으로 가는 링크예요. 이 가이드북에는 그림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방법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들 큐레이션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뭐가 있냐? 제 강의로 가는 링크가 가이드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위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무료 가이드북 받고 거기서 정보 읽어본 다음에 제 드로잉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이미 준비됐어. 하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두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제 드로잉 강의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드로잉 강의를 신청하시면 드로잉 강의가 미완성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강씩 올리고 있어요. 지금 챕터 1 끝났고 챕터 2도 끝났고 챕터 3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챕터 4로 끝날 거예요. 챕터 4로 끝날 예정이라서 지금 3면 많이 왔죠. 네, 반 이상 왔는데 이것 때문에 미완성된 드로잉 강의다 보니까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완성인 상태에서 빠르게 저희 강의를 선택해 주신 그런 감사함도 있고 해서 5만 원 할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20만 원짜리 강의인데 이게 15만 원이 되시는 거죠. 15만 원 되시면 이제 얼리버드 혜택, 일찍 오신 분들에게 대한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할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펜딩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데 5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을 가입시켜 드릴 거예요. 강의 상세 페이지 안에 보시면 프로모션에 대한 그 멤버십 가입 코드가 있거든요. 그 코드 기입하셔서 멤버십 가입하고 그리고 강의 신청하시면 15만 원에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 강의마다 저의 알찬 깨달음들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행착오, 엄청 많은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께서 건너뛸 수 있는 완전 치트키, 시간을 엄청 아껴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그림에 대한 시간. 그래서 뭐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의 지식을 전수받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행착오 쌓으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까요? 지금부터 그 제가 어릴 때 가졌던 그 호기심, 그 그림에 대한 재미들, 그런 걸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불태우면서 간다면, 이 상태에서 불태우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의 강추드린다 라는 부분 알아주세요. 네, 데포름의 그림 그리기 도전기 번외편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